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정인지 신숙주에게 소원하는 일과 선상하는 사무, 군액 등을 의논하게 하다. 이어서 정인지, 정창순, 신숙주, 윤자운, 성봉조, 영돈용부사, 윤사헌, 좌찬성, 노사신, 의찬성, 윤필상, 병조판서, 강희맹, 양천군 허종, 평양군 박중선, 이조판서, 정효상, 거창군 신승선, 예조판서 이승수, 지중추부사 허형손, 양양군 임자번, 능원군 구문신, 연안군 이숙기, 곤산군 배맹달, 병조참판 한칠예, 상호군 김견수, 행호군 조성산, 동지중추부사 이해승서, 대사관 정괄들은 의논하기를 태종조에 내금위를 설치하여 60명을 정액으로 하였다가 세종조에 이르러 40명을 더하여 100명으로 하였다가 정교롭지 않다여 도로 40명을 감화했는데 이제 정액을 더하여 200명으로 하였으니 그 수요가 번잡한 까닭으로 정교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100명을 감하소서 하고 문성군 유수, 좌참찬 이극배, 호조판서 이극정, 월성군 이철견, 신천군 강곤, 선산군 김교, 형조판서 이계손, 공조판서 어세공, 동지중추부사 윤잠, 대사헌 이서장은 의논하기를 지난 경인년에 응량위 100명을 혁파하고 내금 위에다 100명을 더하여 200명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재주를 시험한 것은 한결같이 대전의 법에 의하였는데 정교롭지 않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 더구나 건병을 경감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정인지 정창순 신숙주 윤자원 윤사헌 성봉조 노사신 윤필상 강희맹 허종 박중성 정효상 이설견 허형손 김교 강곤 신승선 임자번 구문신 이숙기 배맹달 한칠의 윤잠 이서장 김견수 조성산 이해성석 정괄은 의논하기를 세종조에는 갑사의 수요를 6,000명으로 정하였는데 지금은 수요를 더하여 1만 명으로 하였으니 참건대 2,500명을 감하소서. 또 정병의 인원 원수는 55,100명이었는데 대전을 찬정할 때 12,615만을 감하여 수효가 다만 42,500명이니 이제 또 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지난 이모년에 세조께서 신에게 명하여 군정을 하삼도에서 모으게 하여 13만 여인을 모았는데 세조께서 탈루한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권반 등을 명하여 다시 누정을 세출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김질에게 명하여 크게 더 수색하여 모아서 군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때 의견을 올리는 자가 대부분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세조께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단연히 시행하여 만세토록 군국의 큰 계책이 되었습니다. 경인년에 이르러 별십이 2,400명에서 900명을 감하고 갑사 2만 명에서 1만 명을 감하였고 파족이 3,000명에서 500명을 감하고 대졸 3,440명에서 440명을 감하고 팽배 6,000명에서 1,000명을 감하고 정병 86,000명에서 5,860명을 감하였고 임진년에 또 9,745명을 감하였으니 양년에 정병을 감한 수가 벌써 많습니다. 이제 또 감하면 병졸이 단소하여 갑자기 위급함이 있으면 이를 구제할 수가 없으니 그 궁극의 대계에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군호가 파패함을 염려한다면 마땅히 그 번수를 성글게 하여 그 힘을 쉬게 하소서. 신은 또 듣건대 전날의 군액을 감할 때 관리가 간교를 부려 감함을 받은 자는 모두 부호이며 가난한 자는 뇌물을 줄 수가 없어 오히려 군적에 편입되니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대전의 수에 의가하여 감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유수 등의 의견을 따라 그대로 내금위는 옛 수요대로 하게 하고 정인지 등의 의논을 따라 정병은 새로 정한 대전의 수에 의하고 갑사는 2,000명을 감하게 하였다. 임금이 병조에 명하기를
수군이 도망하여 물고 한 자는 지금 감한 정병 및 보, 갑사보로서 충정하게 하고 그들의 자지가 일찍이 다른 역사를 정한 자는 주의하여 완취하게 하라. 그리고 각포에서 연분의 유물을 핵실하여 경감하고 토목, 잡역은 한결같이 모두 면제 오로지 치선하고 방수하는 데에만 전력하게 하고 각 관의 수령과 각 포의 만호가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사역시키는 자는 중론하여 파출하게 하며 정병도 또한 수군의 예에 의하여 패를 치고 검찰하게 하여 대립을 방지하고 이제 감한 정병과 보는 수군 외에 다른 역사를 정하지 말게 하되 정병의 원액 안에서 도망하여 물고 하는 자는 이 사람들로서 충정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수령이 함부로 의, 율의 학생과 서원의 일수를 사역시키는 이는 중론하여 파출하게 하라. 갑사의 액수 외에 마땅히 감할 자를 일시에 급하게 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물고 한 자와 재주를 연마시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충수하지 말고 점차로 감하게 하며 역군은 팽배 원액이 5,000명인데 당시에 1,441명이 소속되었고 대졸의 원액은 3,000명인데 1,796명이 당시에 소속되었으나 근자의 요봉을 제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속되기를 즐겨하지 않으므로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으니 이제 가만 갑사의 노국을 요수에 상랑하여 더해주고 그들을 권하여 원에게 충당시켜 역사에 임하게 하라 하니 병조에서 이것에 의가히 아뢰기를 수군의 모든 색군을 보건대 그 사역이 가장 괴로워 이것 때문에 날로 감모되니 진시로 마땅히 먼저 충차하였으나 그러나 지금 감한 정병 갑사와 그 보를 모두 소속시키는 것은 불가하니 그 장실한 자를 가리어 대전에 의가하여 주력을 시험하여 팽배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대졸은 그 나머지로서 충정하게 하고 또 수군은 본래 대대로 그 사역을 전수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을 주접에 익숙하게 하고자 함인데 수령은 그 입법한 본의를 궁구하지 않고 자질을 다른 사역에 이속시키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절도사로 하여금 아우러 쇠안하여 완치하게 하고 철물을 출연하고 육물을 비판하는 것은 치선하는데 관계되니 방수하는 일 이외의 예장과 종묘 및 일체의 토목 역사에 응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울러 견제하게 하여 그 힘을 너그럽게 하고 수령과 만호가 호흡 법대로 하지 않고 역사를 시키는 자는 사환을 은밀히 검거하고 공헐군역 한 율에 의거하여 한 명은 장 80대, 세 명마다 1등을 더하여 죄가 장 100대에 이르거든 파출하여 충분하게 하고 이제 가만 정병을 수령이 함부로 사역을 시키는데 의, 율, 학생, 서원, 일수를 함부로 사역시키는 죄도 또한 그와 같게 하며 갑사가 제주를 훈련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꾸 갑사의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지 말고 수요는 이제 정한 X로를 비교한 뒤에 들어주며 팽배 대조의 X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은 오로지 요봉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갑사의 아직의 종 5품은 2명을 감하고 종 6품은 10명을 감하고 종 7품은 33명을 감하고 종 8품은 56명을 감하고 종 9품은 699명을 감함 모두 계산하며 800인의 녹봉입니다. 이것으로서 1년에 입번하는 팽배 1,000명과 대졸 600명의 상료로 돌려 지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원상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자 정인지 신숙주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모두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되 다만 이제 가만 정병 및 보호와 갑사보는 시험하지 말고 팽배 대졸과 아울러 수군에 충정함이 편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퇴장은 소장을 반송합니다. 충차는 보충하여 임명합니다. 공헐군역은 상사가 사병에게 사정을 두어 수월한 역을 맡기거나 역에서 빼주는 일이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원이 아뢰기를 이 먼저 비록 조화 조참 상참을 정지하였으나 정사를 보는 것은 패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정사를 보는 것은 시행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명하여 동의 129령을 영안북도에 50령을 영안남도에 보내어 봉수와 척후 등의 군인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등관의 천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반수의 양방을 모두 돌로 쌓지 않았기 때문에 우수가 폭창하면 점점 허물어지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면포를 요량하여 지급하게 하여 돌을 가주어 쌓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반수는 반궁 성균관의 주위를 빙 둘러서 흐르는 물길을 말한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하서하기를 도내 진산군에 동철이 산출되는 곳은 일찍이 벌써 치부하여 사람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건일에 강효순이라는 자가 출연한다고 와서 고발하니 반드시 이것은 이 군에서 동철이 많이 산출하는데 방금하는 것이 엄격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다. 추성한 뒤에 농가의 틈을 기다려 본관으로 하여금 출연하여 올리게 하고 산출함이 많고 적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상소하기를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영명으로 날로 성학이 새로워지고 수위 지치를 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건면하게 하는 마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는데 한한하고 수위를 하는 재앙이 해마다 없을 때가 없어서 전하에게 소관하는 근심을 끼쳤습니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재변이 오는 것을 천수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고 요긴하는 것은 인사를 다하는 데 있을 따름입니다. 인사를 다하면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될 만하니 9년의 수제가 요 임금의 성덕에 누가 될 수 없고 7년의 한제가 탕 임금의 지극한 정사를 해롭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요 임금과 탕 임금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건면하게 함으로써 좋기 하늘의 견책에 보답한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여 구원하심은 곧 요 임금이 사악에게 자문하심이요 수라를 감하고 내전을 피하심은 곧 탕 임금이 상림에게 자책함이니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되는 것이 아마 장차 금일에 있을 것입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데도 욕되게 간직을 채웠으니 비록 명령하지 않더라도 공손히 대답하면서 말하여야 할 터인데 더구나 정령하신 교지를 받고 어찌 감히 묵묵히 있겠습니까? 무슨 한두 가지의 시일을 들고 조목은 뒤에 진술하였으니 엎드려 생각한데 재결하여 채택하소서. 한 사람이 금대를 빗기고 옥관자를 머리에 올린 자는 자신도 영화롭게 생각하며 보는 자도 또한 귀하고 또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실로 위에서 함부로 임명하지 않으므로 얻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얻을 수 있다면 어찌 귀함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명기를 중하게 여기고 아끼시어 비록 한 계자 한 급수라도 일찍이 가볍게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는데 홀로 사대하는 정성으로 입조한 환시의 족치는 비록 어리석고 무상하더라도 진시로 소청이 있으면 한결같이 모두 관직을 주어 당상관으로 제수하게 이르는 까닭으로 무식한 무리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보다 입조하는 행차를 인연하여 돌아가면서 서로 요청하여 얻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그것을 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관작을 천하게 여김이 이와 같고 중관을 통함이 이와 같다 할 것이니 누가 전하께서 대국을 섬기는 지성에서 나와서 그렇게 된 줄 알겠습니까?
신등은 듣건대 세종조의 환자 이은봉이 그 조카 윤길생에게 사옹별자를 제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세종께서는 오히려 가볍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리 정신에게 의논하여 오랜 뒤에 따랐으니 관작을 중히 여김이 이와 같았고, 세조조의 환자의 소청으로서 높은 직품에 제수된 자가 혹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날 같이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혹 이렇듯 중국의 권병이 다 환시의 손에 있으니 이제 그들의 소청을 따르지 않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신등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데서 예방하고 점점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 귀한 것인데 이제 일일이 따르다가 사세가 매우 어려운 데 이르러서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마침내 그 노여움만 더하게 하여 그만두지 않을 것이니 설사 환시가 만족스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친족에게 정부 육조의 관직으로 제수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매우 조그만 까닭이 아니오니 원컨대 3번 유념하소서. 1. 세조 때에 국가가 다사하고 경비가 호번하여 당연히 개정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산정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으므로 전하께서 선왕의 뜻을 이어 바로 신류로 하여금 바로 재정을 가하게 하여 이름을 식내횡간이라 하여 한나라의 경비의 법식을 삼으려고 산정하셨습니다. 신이 조그마한 것에 힘을 쓰고 대체를 따르지 않아 봉행하는 점에 폐단이 여러 가지로 생겨 부득이 다시 개정할 것이 있으나 허물을 은폐하고 총애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손을 쓰지 못하게 하여 대전을 폐지하고 그것을 쓰는 자가 있는데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로서 예를 든다면 대전의 권장조에 이르기를 성균관 유생은 해마다 춘추에 정부 육조와 재관의 당상이 제목을 명하여 제수를 하게 한다 했는데 횡간에는 이르기를 각 일원이다 하였으니 이는 유사가 구구하게 횡간을 준용하여 만세에 공통으로 시행하는 대전을 폐하려 함이니 이것이 어찌 입법한 근본 취지에 합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다른 것을 충분히 알만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지금 참고하고 옛날을 헤아려 그 대체에 해로움이 있는 것은 다시 조정에 있는 대신과 자상하고 게재하게 하여 대체를 잘 아는 자에게 정밀히 산정을 가하게 한 뒤에 시행하게 하소서. 1. 조정조의 정병을 한결같이 이조에 위임하였고 병조는 오로지 병무만을 관장하여 거기서 제수하는 것은 서반에 지나지 않고 도목을 바치는 것도 군사직뿐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병조의 임무를 중히 여기시어 안으로는 도총부, 중추부, 훈련은 위장, 부장, 선전관이고 밖으로는 절도사, 평사, 첨절제사의 주천을 모두 주관하게 하였으니 권세가 벌써 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도, 연변의 수령도 또한 전조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제수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정병의 양권을 모두 병조에 돌리십니까? 대저 권병을 옮기는 것이 처음에는 비록 지극히 엄미하나 끝내는 구원할 수 없는데 이르니 진실로 승평한 데 익숙하여 일찍 분변하고 엄미한 것을 예방하지 않으면 장차 후세에 무궁한 근심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연변의 수령을 같이 의논하여 제수하는 법은 대전의 기재도 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도 조종의 법을 준수하여 설관한 뜻을 생각하시고 이상 지점을 경계하시어 수령의 제순 오로지 이조에 위임하시고 같이 의논하지 말게 하여 병조의 권세를 감세하소서. 1. 각 관의 둔전은 사객을 받들고 아록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공가의 지출 용도가 매우 기묘하거늘 그러의 수령의 용률한 자가 위세의 핍박에 위압되어 다 권기한 집에 보내고 인하여 당기고 끌어서 자탁하는 자뢰를 삼습니다. 국가가 과주를 엄격히 하여 공가에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수령은 특별히 돌려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울러 그 남은 것을 바로 다 주어 차라리 공가에는 손해가 될지언정 감히 사실을 거역하지 못하고 차라리 나라에는 배반할지언정 감히 권문을 배반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제읍에 구원한 녹안의 전제가 하나라도 기름진 것은 공가에 있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통심합니다. 한갓 둔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언의 관계가
백성에게 이로울 만한 것도 또한 모두 겸병한 집에 들어갔으니 진실로 적은 연고가 아닙니다. 원컨대 강명한 주관을 선택하여 제도에 나누어 보내어 모든 둔전과 재언을 사가에 들여보내는 것은 아울러 모두 건궐하여 도로 거두어 드리고 그 수령은 중하게 논지하여 저주해 하소서. 1. 근래 대신의 집에서 혹 식화의 일을 승성하여 그것을 편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식하는 곳을 주군에 벌려놓고 수렴할 즈음에 호강이 악노와 함께 여염을 출입하면서 소민을 침학하고 박탈하여 억지로 전택을 매매하게 하는 데 이르지만 감사와 수령도 또한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은 날로 부하고 소민은 날로 공공하여 오업이라고 이를만 하며 그 제국은 서울의 사제에 충일하여 밖에 노적까지 하여 자랑하고 빛나는 데 이르고 거기다 재택과 복식을 다투어 사치하게 하여 반드시 궁금에 견줄만 하니 그 염치의 두 일을 상실함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탄식할 만합니다. 맹자가 이르기를 거실의 사모하는 바를 한 나라가 사모하고 한 나라가 사모하는 것을 천하가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이 좋아하고 숭상함이 이와 같으니 곧 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도 또한 그 형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전하의 한 몸에 있습니다. 이제 내 수사에서 장리하는 것을 비록 벌써 헤아려 감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단은 오히려 있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천자는 부를 천하에 간직하고 제후는 부를 한 나라에 간직한다 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식화하여 이익을 취하여서 별도로 사사롭게 간직하는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수철하소서 하였다. 수이 지치는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스스로 선으로 감화되게 하는 다스림을 말한다. 소가는 소위 간식의 준말이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의 부지런함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상 지점은 서리가 내리는 것은 얼음이 얼 징조이므로 징조를 보고 미리 환란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과조는 법률, 명령, 규칙 등의 개조서이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고조판서 이극정이 와서 아뢰기를 간원에서 상소하여신의 횡간을 상정한 잘못을 논하면서 허물을 엄폐하고 총애를 경고히 하여 다방면으로 변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손을 쓸 수가 없게 하였으며 한갓 관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그러다고 한다 하는데 이르렀으니 청컨대 사직코자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간원에서 횡간의 저오한 일을 더 주어내어 논하였으나 이것은 경의 허물이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걱정이 횡간을 상정한 것은 진실로 의논할 만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이 걱정은 충건하고 질직하여 관에 있으나 사무에 임할 적이면 공으로서 하고 사로서 하지 않아 진실로 국가에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근심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허물을 은폐하고 총애를 고수하였다고 한 것은 진실로 사실을 지나치게 헐뜯은 것이다. 저오는 서로 어긋남이다. 성조시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신량인을 추세하는 절목을 아뢰기를 1. 신량인은 모두 장건하고 부실하여 모두 다 서울에 살고 있어 창졸한 시기에 징집하여 모기가 매우 편합니다. 당초 정해년에 응모한 자는 829명인데 모두 정병에 소속시켰으나 모두 역사를 피하여 한류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자는 겨우 10분의 1입니다. 지금 세출을 하려 하나 그 당시에 군원의 거주지를 기록하지 않아 초심할 근거가 없으니 참컨대 한성부에서 장례원과 더불어 공진학교에 추세하여 군적을 고쳐 만들게 하소서. 1. 공사처는 본주와 그 사이 관원으로 하여금 성명 및 거주지, 전모를 갖추어 기록해서
고하게 하여 추세하는데 빈고하게 하고 만일 숨기고 누락시키거나 사실을 간교하게 속이는 자는 관리라면 파출하고 본주이면 논지하여 받았던 노비를 도로 빼앗아 공노에 소속시키고 한 번 도망하여 누락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진곡케 하여 도루한 공천의 진고한 예에 따라 논상하게 하소서. 1. 제주를 시험한 군사로서 입속한 자 외에 참남하게 반당, 조례, 나장의 진성을 받아 한결같이 다른 역사의 투속에 응한 자는 비록 벌써 구전으로 직위를 받은 것은 모두 다 정병에 환속하소서. 1. 서울에 사는 사람이 군역을 피하려고 외방에 이접하여 중간에 탈출한 자는 모두 다 세출하소서. 1. 재색 군사에 소속되어 칠품의 한직을 받고 거관되었다고 자칭하면서 한유한 자가 있으니 비록 한직을 제수한 자라도 아울러 정병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조는 삼품 이하의 당 하관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인물을 첨가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이다. 당상관을 임명할 때 산망을 올려 낙점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 전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데 불과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만경의 죄수 산호 구질달 백정 조계 질동 김옥산이 행인을 겁탈하여 우마의복을 약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거주하는 업의 노비로 정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6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전일의 경영관 김계창이 가물대의 온한편을 읽으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그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온한편은 시경대아의 편명으로 주나라 선왕의 덕을 백성들이 기리는 노래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19일 이민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0일 개묘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0일 개묘 두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원이 아뢰기를 고려의 예종이 한 해로 인하여 온한편을 강하였는데 우리 조정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기후는 고사를 따라 시행하여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황천사에 기도하는 것과 도사를 금지하는 등의 일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0일 개묘 세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12여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 참으로 진려스럽다. 경외의 도사를 금지하게 하고 또 흥청사의 승도로 하여금 기우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0일 개묘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1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1일 갑진 두번째 기사. 흥청사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또 도봉산 진암에서 번시하였다. 번시는 나무를 태워 불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1일 갑진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상소하기를 주상전하께서 재앙을 근심하고 환난을 근심하여 교지를 내려 구언하니 신등은 직분으로 헌사를 맡아 말로서 책무를 삼았는데 감히 당금의 치재한 연후를 다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맹헌자가 이르기를 마승을 기르는 이는 닭과 돼지를 살피지 않으며 얼음을 사용하는 집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으며 백성을 가진 집은 취렴하는 신하를 기르지 않는다 하였고 공의 휴는 정성이 되어 동산의 아욱을 뽑아버리고 직부를 내쫓으면서 이르기를 농부와 여자가 어디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대저 받는 것이 큰 자는 적은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조의 재상이 장리하여 부자로서 칭호가 있는 자는 대개 적더니 지금은 관직이 높고 녹봉이 후한 자가 모두 장리하여 그 부를 더욱 늘려서 존언이 사냐에 두루하였고 축척한 것이 주현과 균등하며 부귀의 힘을 타고 혼호와 한복을 보내어 서민을 침각하니 백성이 어찌 가난한데 이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어질지 못함을 미워한 것이 오래였습니다. 신등은 저기 우택이 시기를 어기어 풍임의 조짐이 없는 것은 진실로 이에 연유한 것 같습니다. 내수사의 장리는 오래도록 백성의 병폐가 되었는데 그늘에 듣자오니 교지를 내려 거듭 엄격히 금집을 하였다 하나 그러나 그 폐단은 오히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부는 백성에게 저장되고 주현에서 축적된 것은 모두 그의 소유인데 어찌 사사로이 저축하겠습니까? 위에서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 이보다 심한 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수사에서 장리를 하니까 대신도 따라서 이익을 다투는 것은 형세상 그러한 것입니다. 신등은 청컨대 내수사의 장리를 모두 주군의 어장에 소속시키고 이품 이상의 관직으로 녹봉을 먹는 자는 장리를 쌓아서 백성의 조미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축적하여 소유한 것이 1천석이 넘는 것은 주군에서 받아들이게 하고 조정에서는 별도로 갚게 하소서. 옛적에 복식은 양을 치는 소수로서 오히려 제국을 현관에게 보내어 변경을 도왔거든. 하물며 지금의 대신이 그 축적한 것은 모두 빈민에게 가대한 나머지에서 나온 것이니 비록 다 보내게 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기전은 바로 국가의 근본이 되는 지방이니 무율하는 방법은 마땅히 제도와 다른데 요역의 괴로움은 도리어 심함이 있고 또 재상들의 전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양민 중 전택과 물력이 있는 자를 점거하여 반당을 삼으며 반당된 자는 성세를 의지하여 주현을 능가하고 과약한 사람을 침무하였는데도 수령이 된 자는 모두 용렬하고 나약하여 권세를 두려워하기를 시호같이 하여 과역하는 즈음에 균차를 얻지 못하여서 권세 있는 자는 모두 면하고 무고한 자만 당하니 이로 말미암아 기현의 백성이 밭을 갈고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모두 세가의 노예와 반당이고 그 다른 이는 모두 다 나무를 팔고 소채로 죽을 먹을므로써 그 생계를 잘해하는 자입니다. 신등은 이르되 경기 제읍의 종제의 반당은 일체 모두 세출하여 다 공가에 소속시킨다며 호활한 무리도 또한 요역에 탈로할 수 없게 되어 빈곤한 백성이 거의 소생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의 경계는 중국을 연하여 근래의 본조의 사신이 행차에 사사제화를 많이 주어 의지로부터 요동까지 탈 것으로 수운하는 것은 모두 그곳 주민에게서 나오니 영송하는 군사는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비록 서장관을 보내어 검찰은 하지만 그러나 말리나 되는 길에 함께 침식을 하니 인정의 관습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끄려 하겠습니까? 심한 자는 도리어 통수와 더불어 엄밀히 결탁하여 서로 겉과 속이 되어 많은 재물을 써서 마음대로 매매를 하니 어디에서 검찰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동행하는 서기의 임명은 다 승문원의 관원에게 위임하되 별도로 대관을 보내어 연로에서 검찰하게 하여 강상에 도착하면 일일이 이름을 대조하고 그 태제한 수요를 점검하고 그 차기한 물화가 있는 자는 아울러 법과 같이 논제하며 그들이 돌아올 적에도 또 대관을 보내어 검찰을 전과 같이 하여 종행으로 척탐하면 반드시 범한 것을 알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흥판하는 풍습도 다소 그칠 것이고 수운하는 배단도 또한 제거되어 평안도 한도의 인민이 무거운 짐을 벗을 것입니다. 수령은 백성을 친하는 직품이고 백성의 휴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현의 수는 모두 300여 수가 있으니 수령이 낸 자가 어찌 다 수령하겠습니까? 타막하고 청렴함이 잡되게 섞이고 간사하고 바른 것이 혼효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흐린 것을 격동하게 하고 맑은 것은 더 날리게 하여 권징하는 방책을 보이소서. 감사는 한 지방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여 출적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그러나 그 행지가 기한이 있고 이목이 넓지 못하여
선생이 이런 곳에는 비록 불법한 일이 있더라도 다방면으로 엄복함으로 수령의 잘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기함을 인연하여 몰래 관절을 행하여 촉탁하는 자가 있지만 감사가 또한 교찰하여 적발하지 못하는데 행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함이 때가 있어 종행으로 출입하여 준비하지 않았을 때 엄습함으로 비록 관절이 있더라도 얻어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니 수령이 그들을 두려워함이 감사보다 심합니다. 신등은 이르되 해마다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시기는 바로 수령들이 출염할 때이니 마땅히 대관을 보내어 뜻하지 않은 판에 나서게 하여 주군을 안행하며 백성의 병폐를 순방하면 좋게 주연의 타막하고 잔인한 관리의 경계가 될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재택하소서니 명하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맹흔자는 노나라의 어진 대부 중손멸을 말한다. 마승은 내필의 말을 말한다. 공의휴는 노나라 목공대의 정성이다. 복식은 하남 사람으로 양을 쳐서 치부하였는데 한나라 무제가 그를 올려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으면서 변방을 돕게 하여 달라고 청원하였다. 무고자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이다. 종제는 종친과 재신을 말한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의빈부 경력 남칭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시소 종언팔랑 무쇠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옥이 비었다고 아뢰니 판서 이계손에게 마장 양구 일부식을 참판 성윤문 형방승지 신정 참의 한은에게 마장 일부식을 낭청 구치곤 등 8인에게 녹비 한 장씩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정문형, 황해도 관찰사 김자행, 충청도 관찰사 이덕량, 강원도 관찰사 이봉, 영안도 관찰사 김관에게 하서하기를 우택의 기한을 어겨 10여일을 지나 달을 넘기니 화곡이 송상대가 깊이 염려스럽다. 경들은 농사를 순심하고 갖춰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악생은 대전에 의거하여 양인으로서 충정하게 하고 향리의 자제가 악생이 된 자는 아울러 본역으로 돌려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해주의 죄수 선군 유두얼은 이 양녀 단지를 간통하고 공모하여 본부 김모지리를 살해한 죄는 유두을은 유리 참부대시 단지는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2일 을사 아홉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간밤에 비가 내렸으므로 명하여 홍천사에서 기우제를 올린 승도에게 면포와 잔물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윤 6월 2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임사홍 등이 아뢰기를 그늘의 한재가 심함으로 인하여 모두 기우제를 고사에 따라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고 또 진사의 비가 내리는 기일을 만나 소낙비가 내렸는데 공을 승도에게 돌려 상전을 남행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청근대 상을 정지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상천사에서 기후한 것은 조정의 구례이다. 비록 소낙비라고 하더라도 밤부터 새벽까지 내렸으므로 오랜 가문
나머지 기쁨에 넘친 까닭으로 그들에게 상을 주었다 하였다. 성교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창녕본군 조승문이 아뢰기를 사복시의 말을 홍원고지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겸사복 한 사람을 배치하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제읍에서 공옥하는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제읍에 저장된 황도는 이로 인하여 허갈이 되었습니다. 세조조의 호고지에서 말을 분양하는 것을 파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의에 의하여 파하소서 하고 영의정 신숙주는 아뢰기를 홍은고지에 분양한 것은 패단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경기에서 사복시에 납부하고 고초를 감하였으나 기르는 데는 또한 패단이 있으니 아울러 본시에서 기르는 것이 편합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수원 홍원고지에 분양하는 말은 여름이면 예전대로 방량하고 겨울이면 도로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우리 조정은 열성이 서로 결성하여 형을 명확히 하고 교화를 도왔으니 지극하다고 이를만 합니다만 옥이 비었다는 일은 대개 많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세조조의 이것감이 형조판서가 되어 마침내 3번 대사를 치른 후에 옥이 비었다고 아뢰니 사람이 모두 비었었고 세조도 또한 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무치 이철근이 옥이 빈 것으로서 상을 받았는데 이개손 등도 또 따라서 본받아 은장을 받고자 하는데 이르렀으니 아첨을 바친 것이 심합니다. 본부에서 소를 도살한 자를 체포하여 옥에 계류시킨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서 본다면 간특한 무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손 등은 형조 불용의 허명을 사모하여 전하를 기망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그 사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을 더 주시었습니다. 신등은 뒤에 은혜를 바라고 상을 노리는 자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허위의 풍습이 날로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사하신 것을 추환하여 그 죄를 명백히 하시면 더욱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옥성이 너무 번거롭고 유치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사면하지 않았는데도 옥수가 다 빈 까닭으로 물건을 내려줘 보상하였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형조불용은 형벌은 규정하여 두되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곧 선정이 이루어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비유이다. 성경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형조 주하랑 김민은 공해왕후의 초상을 당하여 기생 소설오를 간통하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으며 또 선상노자 33명을 거두어 면포 각 13필씩을 사사로이 사용하다가 본부에 피수되었는데 신장 1차례 병을 침탁하고 보방되었다가 바로 도망하였습니다. 청가대 경외를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민은 중신리의 종자이다. 탐악하고 방종하여 경박하여 신리의 형세를 끼고 조사를 멸시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한결같이 미워하더니 이에 이르러 중한 죄를 범하고 옥사가 이루어지자 도망하고 말았다. 신장은 고신에 사용하는 형장이다. 보방은 죄수에게 보증을 세우고 방명합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기우를 한 가동에게 각각 말 2말씩 내려주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이익의손 천판 성윤문 참의 한원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옥이 빈 것으로서 올린 것이 아니고 달마다 열흘이면 대전의 법에 의하여 수도의 유무를 아뢰는 것이 예인데 마침내 이번 열흘에는 본조의 수계에 한 자가 없어 예의에 의하여 단지 수도가 없다고 아뢰었던 것인데도 도리어 옥이 비었다고 하여 상을 다하시니 신등은 마음이 진시로 편안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헌부에서 또 허명을 사모하고 상을 받았다는 것으로 핵실하니 청컨대 대죄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어찌 대죄하는데 이르겠느냐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풍조 창수 김인민이 상수하기를 주상 전하는 홍업을 찬성하여 경적에 유심하면서 대신을 공경하여 가모를 자방하고 대간을 접하여 적당한 의논을 즐겨 들어서 다스림을 내는 근원을 맑게 하시고 형벌을 들고 부렴을 박하게 하여 모든 백성을 편케 하는 정사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9년의 의창에서 대출한 것을 경감하고 열업에서 수납하지 못한 공물을 감하시면 곧 은혜를 널리 베풀어 온 백성을 구제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고 볕이 나야 할 때에 나서 경사스러운 징조의 응흠이 있어야 하는데 한 발이 혹독하여 여러 달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이제 구원하는 교지를 내려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책을 듣고자 하시니 신이 감히 평일에 생각하던 것으로서 조목을 나누어 말합니다. 1. 군액을 감하소서. 시위패로부터 정병을 혁파한 이래로 그 수가 옛날보다 갑절해서 5갑절이나 되는데도 경중에서 번성하는 수가 또한 많습니다. 한 집안에 장정이 8, 9명이 있으면 모두 군호에 소속되니 이로 말미암아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적은데다가 그년에 수한의 재앙이 겹쳐서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 외방에서 거주하는 군졸이 번성할 때마다 양식을 갖출 수 없어 단지 포물만을 가지고 와서 인가에 우거를 합니다. 성중의 시사에는 쌀값이 뛰어 올라 한 필의 면포로 얻은 것은 겨우 3, 4두인데 그것도 닥치는 대로 경갈이 나니 반달 동안 먹을 것을 지탱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구워서 조석을 연명하고 있으므로 간고한 형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전일에 명하여 정병 1만 명을 감하였으나 그러나 현재의 수는 오히려 많으니 명복상 감맥하였지만 패단은 옛날과 같습니다. 신은 원컨대 정병의 원수를 3분의 1을 감하고 또 번성하는 수를 감하여 재주가 소루하고 가난하여 구걸하는 자가로 하여금 남무에 종업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은 생업을 잃지 않고 군졸도 또한 정교할 것입니다. 1. 공천의 공무를 감하소서. 우리 조정에서는 경중의 여러 아문에 안부된 노비로서 외방의 주, 부, 군, 현에 흩어져 사는 자는 다 소재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겨울과 겨울에 신공을 거두어 사섬시에 수납하여 국용의 자본으로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너그럽고 어지르게 나라를 다스려 한결같이 공천이 공무를 납부하는 데 대하여 경편하게 하려고 힘을 쓰시어 노예 한 사람의 공물로 단지 포 한 필과 저화 10장을 징수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편리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우리 조정은 중국을 높이 섬기어 진언하는 예물은 다 저마의 세포를 쓰되 모두 값을 주고 수매하여 양전을 예비하고 또 이웃 나라의 객인이 올리는 토사품에 답사하는 예물도 또한 면포를 쓰고 겸하여 또 제주의 자재가 진상하는 말의 값도 아울러 면포로 써주니 이 때문에 면포의 쓰임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세조대왕께서 면포의 쓰임이 기묘하여짐을 통찰하고 각사의 노비가 신공하는 수에 다 더하여 개정하였으니 한 노의 공물로 면포 한 필, 쌀 2두를 수납하게 하고 한 비의 공물로 면포 한 필, 쌀 1두를 수납하게 하였는데 그 가정한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근년 이래로 가문과 큰 물이 서로 이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여 공천으로 하여금 약간 충실한 호구는 겨우 신공을 갖추었고 그 나머지는 빈궁하여 개걸하며 하호는 힘으로 가질 수가 없는데 관리가 침해하고 독촉하므로 하늘을 부르짖어 원통함을 호소하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공천의 공물은 풍년을 기한하여 일제히 세종조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한다면 공천의 공공한 자가 그의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악지를 다스리소서. 신은 듣건대 황주의 극성은 옛적에 전장터라고 일컬었는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귀신의 곡성이 추추하여 요기가 사람에게 촉감하면 갑자기 악병을 얻어 전전하면서 서로 전염되어 죽음이 계속 무궁하여 이웃 경계에까지 뻗쳐 한도의 편호가 날로 모감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무고한 백성이 비망의 요사함을 깊이 진념하시고 명의를 나누어 보내어 열의를 두루 다니면서 치료하게 하였고 또 조간을 자송하고 군정을 보내어 고고를 수습하여 혹은 묻고 혹은 불사르며 수륙제를 베풀어서 원통한 기운을 풀게 하였더니 이로부터 악한 병이 점점 그치었습니다. 세조도 또한 남방의 부호와 죄를 범한 사람을 옮기어서 채웠더니 이로 말미암아 인물이 소식하고 호구가 번성하였는데 근래의 악병이 혹 극성과 전산 등지에서 발생하여 사람이 많이 근심하니 깊이 염려됩니다. 신은 원컨대 의관을 나누어 파견시켜 병을 따라 구류하게 하고 또 조신하게 명하여 두 지방에 나아가 수륙 도량을 설치하고 초혼하여 설경을 하면 어그러진 기운이 스스로 그치고 병의 근원이 영구히 끊어질 것입니다. 4. 범을 잡으소서. 근자의 하삼도는 호표가 흥행하여 인물이 잡아 해치고 또 목장의 말을 물어 죽여 그 수가 날로 줄어든다 하니 심히 염려됩니다. 국가에서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병령이 매우 엄격하니 이것을 인연하여 살림이 무성하고 울밀하여 호표가 언장함을 얻어서 여러 해를 번식하여 때를 지어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만일 동해와 북쪽의 우리 경계를 침범하여 노약 2, 3구를 노략질하여도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국위를 보이는데 하물며 이러한 악한 범이 인물을 상해하여 그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주공이 호표 서상을 몰아낸 것은 백성의 해로움을 제거한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국민을 뽑아보내어 살림의 무밀한 곳을 베어 소통하게 하고 길가의 총림을 찍고 베어 통망을 씹게 하여 악한 범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서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농한기에 병조로 하여금 선사하는 갑사 200인을 간택하고 또 제도 절도사로 하여금 하번하는 군사를 징집하여 포착하는 일을 크게 거행하여 그 이유를 조절한다면 백성의 피해가 제거될 것입니다. 아니 원상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시행할 수 없다고 의논하였다. 난무는 농사이다. 신공은 노비가 신력 대신에 바치던 곡물이고 추추는 처량하게 우는 소리이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5일 무신 6번째 기사 공해왕후의 100일제를 원각사에서 베풀었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6일 기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니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국조의 구례에 모든 지용하는 잔물은 제사에서 단지 승정원의 첩자만을 상고하였으므로 외람되의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세조께서 그 폐단을 혁제하려고 명하여 횡간 식례를 정하였는데 그때 속성하려 하였으므로 일이 저우됨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바야로 개수할 적에는 마땅히 상실하게 교정하여 하니 청컨대 호주의 당상에게 명하여 본래에 모여 상의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6일 기후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향화인의 여자 12세 이상은 반삭의 용미를 6세 이상은 반삭 용미에 또 반을 감하여 주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6일 기후 세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청컨대 맹인을 모아 영통사에서 기우제를 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6일 기후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7일 경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7일 경술 두번째 기사 전설사 수 허적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로 44권 성종 5년 윤 6월 27일 경술 세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해소가 근일에 극심하여
지만 명강하여 수행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한 해가 매우 심한 것은 신의 섭리함이 효용이 없는 느낌이 많으니 청컨대 신의 직책은 최대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한제는 경의 실책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부득하여 부른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니 신숙주가 다시 아뢰기를 신이 사직하는 것은 물러가시려는 계획이 아니고 정부의 중임을 사직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한제 때문에 구원하였으니 청컨대 신의 직책을 채임하여 하늘의 견책을 막으소서 하니 불청하였다. 개왕대비가 전지하기를 경은 선왕의 부탁을 잊었느냐 하니 신숙주가 이르기를 신이 오랫동안 병료의 위에 있으면서 부끄럽게 져버린 것이 참으로 많아 항상 사피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못한 것은 선왕의 유교를 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피하는 것은 그만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경이 비록 늙었다고 하나 세모한데 이르지 않았으니 경이 만약 사피한다면 누구에게 중책을 위임하겠느냐 하였다. 성정시로 44군 성정 5년 윤 6월 2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근자에 기후하여 응흠을 얻으려는데도 오히려 두루 흡족하지 못하니 제 경공의 고사에 의하여 집을 나가 초야에서 3일을 몸소 빌고자 한다. 그것을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신숙주 윤자운이 의논하기를 제 경공의 일은 이름을 좋아하는 거사이니 본받을 수 없습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몸소 풍운 레우단에 제사하고 또 경미한 개수를 방면하여 인심을 기쁘게 함이 옳습니다. 하고 정인지 홍윤성은 의논하기를 옛적에 태종께서 한제로 인하여 집을 나가 교야에서 몸소 빌려고 하였는데 하윤이 아뢰기를 몸소 빌어서 비를 내리게 하면 좋거니와 만일 혹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태종이 드디어 중지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은 뜻하건대 또한 집을 나가 몸소 비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조성문은 의논하기를 지금 한제가 극심한데 이르지 않았으니 친히 비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세조조의 한제로 인하여 대신에게 명하여 소격전에서 정하게 빌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명하여 소격전과 풍운 레우단에 나가 뜻을 정하게 하여 빌리게 하소서 하고 성봉조는 의논하기를 옛적에 세종께서 한제를 근심하여 군중에서 종일토록 친히 비시고 불예를 이루셨는데 이와 같은 혹독한 더위에 교회에 나가 친히 비는 것은 불가하오며 하물며 근년의 한제는 극심한데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정창선 한 명의 김질은 의논하기를 한제가 심한데 이르지 않았고 또 비가 내릴 징조가 있으니 친히 비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명하여 홍윤성을 풍운 레우제의 헌관으로 윤자운을 북교의 헌관으로 김지를 우사의 헌관으로 삼았는데 비가 내린 까닭으로 마침내 시행하지 않았다. 불예는 임금이 편치 않습니다. 성조시로 44군 성종 5년 윤 6월 27일 경술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 가항을 마치니 참찬관 임사홍이 아뢰기를 이제 강목을 진강하는데 형벌을 다스림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벌과 상은 일체이니 참남하지 않은 뒤에야 다스리는 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전일에 기호한 승도에 포를 상으로 주었는데 면포가 아무리 국가의 천물이기는 하나 모두 밀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함부로 승도에게 상으로 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렸으므로 기뻐서 포상한 것이다. 하니 임사홍이 또 아뢰기를 근자의 형조의 관리가 옥이 비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신은 생각한데 중예의 영어가 공허하고 형조 불용한 뒤라야 바야흐로 옥이 비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수일간 수계가 없는 것으로서 옥이 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형조에서 옥성을 총괄하여 다스림으로 청송함이 매우 번거로운데 이제 옥에는 체류된 죄수가 없다 하니 이것은 그 직책을 부지런히 하였기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상을 주었다 하니 임사홍이 다시 아뢰기를 옛적에 권진이 형조 판서가 되어 옥을 비게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모든 난관들이 그 뜻에 아첨하여 실정을 캐는데 힘쓰지 않고 일제히 모두 판결하여 보냈는데 홀로 좌랑 김종수가
다스리던 죄수 중에 판결하지 못한 자 3인이 있었습니다. 권진이 집에 있으면서 김종수를 불러 말하기를 고의로 잡아들이고 고의로 내보는 것이 죄가 어느 것이 무거우냐 하니 김종수가 말하기를 고의로 내보내고 잡아들이는 것은 죄가 중하나 요긴한 것은 마땅히 그 공평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권진이 바로 자신의 뜻을 말하므로 김종수가 깨닫고는 즉시 결정하여 반견하였더니 권진은 즉시 옥이 비었다고 아뢰었는데 지금까지 웃음거리로 전하여집니다. 이제 공옥은 어찌 권진을 본받지 않고 하였다 하겠습니까? 청컨대 상을 더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그대가 김종수의 일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지금 김종수가 그렇게 한 때와 같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임사홍이 대답하기를 권진이 옥이 비었다고 거짓으로 아뢰어서 후세에 웃음거리를 끼쳤다고 들은 까닭으로 마침내 아뢰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무견이 있었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6월 27일 경술 6번째 기사 이육을 통정대부 공조 참의로 손순효를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복승정을 승훈랑 사관원 정언으로 정육손을 통정대부 행여주 목사로 왕종신을 통정대부 행 김해부사로 김경래를 통정대부 행 장흥부사로 김종순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삼았다.